한국에서 미리 구한 동행들을 만나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벽 6시 반에 알마티 시내에서 출발해서 바시마을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경 넘는 동선이 혼자서는 도저히 각이 안 나와서 동행을 구하게 됐는데요. 보통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카인디, 콜사이 호수랑 여러 협곡들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동선이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같은 방향 왕복을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동선을 절약할 수 있는 프라이빗 투어하는 동행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당 한화로 40만원 정도의 호수즈, 협곡즈, 알티네멜, 국경 넘기 서비스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건 바시마을 가정집 숙소에서 제공하는 점심인데요. 정말 부실하지만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먹어야 합니다. 계란 후라이 2개, 밀가루빵, 치즈랑 버터 조금 해서 7달러면 거의 만원 돈인데 그냥 허기만 면하는 정도로 먹고 출발합니다.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패키지 안에 포함된 스팟들을 따라다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풍경이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그 시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태껏 너무 결과지향적으로만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알티네멜 국립공원의 악타우 산맥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지층이 겹겹이 드러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구에서 가장 화성 같은 풍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 5천만 년 전에 이곳에 거대한 호수와 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땅이 융기하고 바람과 비가 깎아내면서 지금과 같은 화려한 줄무늬 지형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이곳에 나무도 거의 없고 풀도 드물다는 것인데요. 주변은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고 바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어보면 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외계 행성을 탐험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같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싱잉 듄을 보러 이동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이런 사막 지형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이런 황량한 풍경이 되게 생소하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알티네멜 국립공원의 싱잉 듄입니다. 싱잉 듄은 우리말로 노래하는 모래 언덕인데요. 매우 건조하고 고운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모래 언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피커처럼 공명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모래가 움직여서 언덕이 금방 사라지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싱잉 듄은 수천 년 동안 거의 같은 위치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바람을 따라 이동하지만 싱잉 듄은 양쪽을 둘러싼 산맥이 바람의 흐름을 바꿔 모래를 계속 이곳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잉 듄의 높이는 약 150m, 길이는 약 3km인데요.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는데 30cm 내디디면 20cm는 뒤로 미끄러져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모래는 미끄러운데 그냥 맨몸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되니까 떼굴떼굴 굴러 떨어질 것 같아서 꽤나 무섭습니다. 저는 사막은 처음 가본 거라 요령이 부족해서 몰랐는데 신발이랑 양말 벗고 맨발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운동화에서 모래가 영원히 나와요. 저기 사막 도마뱀 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보호색 쩝니다. 진짜 안 보여. 약간 고슴도치 재질인 것 같고 귀엽게 생겼어요. 신기하다. 가까이 가면 도망가겠지? 안녕. 야. 도마뱀이 저렇게 목만 내밀고 몸을 파묻고 숨었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안 보여. 바시마을 숙소입니다. 1박에 인당 17달러고 이렇게 침대만 있는 방 하나, 이 방 둘. 저희는 동행이 4명이라 방 2개를 2명 나눠서 씁니다. 지금 화장실은 누가 쓰고 있는데 현대식 화장실 깨끗해요. 저녁은 닭도리탕 같은 게 나왔습니다. 점심보다 낫기는 한데 여전히 좀 부실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반찬으로 초콜릿이랑 과자가 올라와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바시마을 숙소에서 이제 저녁 먹고 동네를 조금 돌아볼까 했는데 근데 타운이라고 해봤자 요 지금 카메라에 있는 벽 요것이 다입니다. 여기서 여행객들이 주차해놓고 그렇게 하룻밤 묵고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가로등도 없는 그냥 진짜 시골 아스팔트 도로길인 것 같습니다. 차 타고 올 때 보니까 슈퍼마켓도 있고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마을에서 딱히 할 거는 없어 보여요. 뭐 할 것이라고는 고양이 따라다니기 정도. 오늘 오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 국경을 넘는데요. 케겐 국경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도착해서도 대기 인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오후 4시쯤에는 국경에 도착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오늘 여기저기 둘러볼 관광지도 있고 하니까 새벽 2시 50분에 집합해서 출발합니다. 서울에서도 보통 새벽 3, 4시에 잠자리에 드는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차른 캐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 세우고 걸어서 1시간 정도 구경하라고 합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닮은 이곳은 차른 캐니언입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데요. 협곡 전체 길이는 약 150km, 그리고 1200만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200만 년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아서 더 찾아보니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과 다른 진화 경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보다 원숭이랑 더 가까웠을 무렵부터 차른 협곡이 파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 우뚝 서 있으니 황량한 대자연 속에 고요하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프라이빗 투어로 아침 이른 시간에 방문했다 보니까 다른 관광객들이 없어서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랙 캐니언은 주차장에서 내려서 트레킹이나 걷는 과정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보고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에 캐니언 2-3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협곡이 저 협곡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대자연을 여행하신다면 아마 여행의 많은 부분을 이동시간으로 보내게 되실 텐데요. 이때 인터넷은 거의 안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릴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시선은 이국적인 바깥 풍경에 고정해놓고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광활하고 웅장한 대자연 속에서 나는 너무 작고 내가 보내던 아웅다웅한 일상은 너무 밀도가 높았구나. 그 사소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짜증난다고 곱씹고 판단하고 싫어했을까? 조금만 러프하게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살피면서 제 시선의 조리개와 초점거리를 재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쿤 하다 보면은 게임 속에서 지나가는 관광객 캐릭터 머리 슉 잡아서 이상한 데다 떨궈 놓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 차로 한참 달리는 동안 마주오는 차 한 대 없는 초원지대에 누가 나를 저렇게 버려놓는다면 나는 저기서 몇 시간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스팔트로 잘 닦여진 길 아니면 돌 밟고서 발목 꺾여가지고 오래 걷지도 못할 거고 또 건물 그늘 없는 곳에서는 몇 분 서 있기도 힘든데 그래서 막막한 무력감이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그런 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운 좋게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런 걸 조금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콜사이 호수를 둘러볼 차례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스위스 느낌이 많이 난다고들 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이 호수들이 큰 몫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색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청량한 에메랄드색인데요. 이건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인디 호수 가는 길 하이킹을 합니다. 편도로 25분 걸으면 도착한다고 하고 그 입구에서 말 타는 거 막 호객꾼들이 붙는데 편도는 6,000탱게, 왕복이 8,000탱게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한다 그랬더니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와, 저기 무지개 떴습니다.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풍경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풍경화 그리라고 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넓은 초원에 새, 꽃, 태양, 하얀 집 등등 딱 거기 나오는 풍경 같아요. 카인디 호수 하이킹 오시는 분들은 꼭 양산이랑 햇빛 가릴 거를 준비하십시오. 그늘이 하나도 없고 떼약볕을 계속 걸어야 됩니다. 여기는 카인디 호수입니다. 약 100년 전인 1911년 큰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계곡 입구가 막히면서 하나의 새로운 호수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카인디 호수입니다. 이때 계곡에 있던 침엽수 숲 전체가 물속에 잠겨버렸는데요. 보통 나무는 물속에서 썩지만 카인디 호수 수온은 1년 내내 아주 차갑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가 부패하는 속도가 극도로 느려졌고 지금까지도 그 형태가 거의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물에 잠겨 있는 나무들은 이미 100년 전에 죽은 나무인 것이에요. 아까 본 차른 캐니언이 1200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카인디 호수는 1911년 1월 3일 단 한 번의 지진이 만들어낸 지형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다시 30분 정도 걸어서 주차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혼자 걷는 과정이 별거 아닌데도 평화롭고 아주 좋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로 카자흐스탄이랑 키르기스스탄 케겐 국경지대로 이동합니다. 이때 차에서 잠깐 내려서 직접 걸어서 국경을 넘는데요. 이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참고로 카자흐 군인들 잘생기고 친절합니다. 인간이 국경선이라는 거를 정해서 연속적인 자연을 딱 나눠 놓은 것이기는 한데 기분 탓인지 뭔가 풍경이 좀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키르기스스탄 국경 넘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달려서 카라콜 도착했습니다. 근데 숙소가 되게 신기해요. 저 대문 철문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잠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따가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건물을 지나서 들어오면은 요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문도 이런 문, 낡은 나무 문입니다. 뭔가 키르기스스탄 전통 가정집 느낌인가? 이거는 에어비앤비이고 집 하나 통째로 빌리는데 한 16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방 안입니다. 햇빛도 잘 들고 뭔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느낌. 근데 신기한 게 야외는 막 문 녹슬어 있고 좀 막 창고 같고 그랬는데 천장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르네상스풍 프랑스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그 갭 차이가 신기하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현대적이고 깨끗한데 신기한 게 여기 집담 안 사우나가 있습니다. 보면은 막 창고로 쓰고 있나 봐요. 원래 사우나였는데 사우나가 아닌가? 아무튼 신기한 화장실. 이제 도착해서 씻고 동네 구경하러 나왔는데요. 저는 카라콜이 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작은 마을 정도로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과장을 못해서 거의 대도시급입니다. 인프라가 엄청 좋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환전이랑 유심이 필요한데 방금 도착해가지고 한 오후 6시 반 이쯤 도착했더니 좀 문 닫고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ATM에서 뽑고 내일 제대로 환전하고 여정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글로버스라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여기가 시내 중심가래요. 여기 근처에 유심도 있고 환전소도 있고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제로라는 말이 없는데 제로 맞겠죠? 2번이나 확인했는데 맞다고 했거든요. 의심스럽지만 스테이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림 소스에 버무려진 잘린 고기네요. 이거랑 스프라이트 합쳐서 900솜 정도? 그러면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인가?